QLD, TQQQ 들고 계좌는 커졌는데 통장은 늘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자산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쪼그라듭니다. 주가가 하루만 흔들려도 숨이 막히고 다음 달 카드 결제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남들은 부자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쫓기는 느낌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부자가 많아 보이는 이유, 댓글만 보면 다들 현금이 넘쳐나는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숫자로는 10억 원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오기 전 통장이 바닥나는 사람도 똑같이 10억 원 자산가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서류상 부자입니다. 종이에 찍힌 숫자는 크지만 당장 내일을 버틸 현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부동산 얘기만이 아닙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계좌 평가금이 커 보이면 마음이 잠깐 든든해집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 삶을 지탱해주지 못하면 그건 서류상 부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QLD, TQQQ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을 들고 계신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평가금은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데 내 고정비는 매달 정확히 빠져나갑니다. 이때 사람을 살리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이번 달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에서 이번 달 반드시 나가는 돈을 빼고 남는 돈입니다. 그 남는 돈이 플러스면 삶이 버팁니다. 그 남는 돈이 마이너스면 아무리 자산이 커 보여도 천천히 말라갑니다. 그리고 시장이 한 번만 크게 흔들리면 서류상 부자는 순식간에 현실이 됩니다. 팔기 싫어도 팔아야 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QLD, TQQQ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2배로 추종하고 TQQQ는 3배로 추종합니다. 2배, 3배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를 때 빨리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속도로 내려갑니다. 나스닥이 30% 빠지는 구간이 오면 QLD는 대략 60% 수준까지 흔들릴 수 있고 TQQQ는 대략 90%에 가까운 충격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사람마다 체감이 다르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현금 흐름이 약한 사람을 먼저 무너뜨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오를 때는 내가 똑똑해진 것 같고 떨어질 때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품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정비 구조, 내가 버틸 수 없는 현금 흐름 구조, 그 구조 위에 QLD나 TQQQ를 올려놓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류상 부자가 됩니다. 평가금은 있어 보이는데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그럼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요?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는 팔고 싶지 않을 때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현금 흐름 부자입니다. 시장 급락이 와도 생활비 때문에 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추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겉으로 번듯합니다. 고정비가 큽니다. 주거비, 대출, 원리금, 차량 유지비, 교육비, 각종 자동이체가 월급을 먼저 가져갑니다. 이 사람은 QLD, TQQQ를 들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계좌가 흔들리면 곧바로 생활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투자는 자산 증식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합니다. 하지만 고정비를 낮춰놓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남는 돈이 생깁니다. 그 남는 돈이 투자 자본이 됩니다. 이 사람은 같은 QLD, TQQQ를 들고 있어도 표정이 다릅니다. 하락이 와도 당장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실력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조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떻게 구조를 바꾸냐는 겁니다. 답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돈을 더 벌거나 덜 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소득이 늘면 지출도 같이 늘어납니다. 이번 달 월급이 늘어난 만큼 다음 달 고정비가 늘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평생 서류상 부자가 될 준비를 마친 겁니다. 계좌는 커질 수 있는데 통장은 못 커집니다. 투자금이 커질수록 불안도 같이 커집니다. 이게 라이프 인플레이션의 함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QLD, TQQQ로 자산을 키우고 싶다면 먼저 이 세 가지부터 맞추셔야 합니다. 첫째, 투자와 상관없이 생존하는 현금. 둘째, 시장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는 매수 여력. 셋째,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규칙입니다. 첫째, 투자와 상관없이 생존하는 현금.
많은 분들이 현금을 미워합니다. 현금은 수익을 못 내는 것 같고 인플레이션에 녹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금은 수익을 내라고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금은 여러분을 강제로 매도시키는 사건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때, 갑자기 이사가 생길 때, 갑자기 가족 일이 터질 때 그때 계좌를 깨지 않게 해줍니다. 이 방패가 없으면 여러분은 시장이 아니라 인생에 의해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에서는 그 손절이 치명적입니다. 둘째, 시장 하락에도 흔들리지 않는 매수 여력. QLD, TQQQ는 오를 때는 칭찬받고 떨어질 때는 욕먹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대부분 하락 구간에서 결정됩니다. 하락 구간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다음 상승에서 복리를 먹습니다. 그러려면 매수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력이란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 남는 돈입니다. 월급에서 지출을 빼고 남는 돈, 그 돈이 매수 여력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상승장에서는 기분이 좋다가 하락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공포만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바닥에서 포기합니다. 셋째,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규칙.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은 숫자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투자합니다. 특히 TQQQ는 감정을 뽑아내는 기계입니다. 하루에 몇 %씩 위아래로 흔들리면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매수, 오늘 무섭니까 매도. 이 방식이면 레버리지에서는 거의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럼 어떤 규칙이 현실적일까요? 여기서는 너무 복잡한 공식 말고 당장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매수 날짜를 고정합니다. 월급날 다음날 또는 매달 특정 요일 이렇게 고정합니다. 시장 뉴스와 감정이 끼어들 틈을 줄입니다. QLD, TQQQ는 타이밍 맞추려고 들어가면 오히려 흔들립니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2. 비중을 정하고 그 비중을 쉽게 깨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QLD 중심으로 가실 분, TQQQ 중심으로 가실 분, 섞어서 가실 분, 본인 성향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버틸 수 있는 변동성을 기준으로 비중을 정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밤에 잠을 못 잤다면 그건 비중이 과한 겁니다. 이건 멘탈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잠을 못 자면 언젠가 팔게 됩니다. 3. 하락 구간에서 할 행동을 미리 써둡니다. 하락이 왔을 때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매수는 월급에서만 한다. 또는 일정 비율 하락 시에만 한다. 또는 분할로만 한다.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하락이 온 다음에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락이 온 다음에는 감정이 결정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레버리지는 결국 위험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현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레버리지는 실력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구조를 증폭시킵니다. 좋은 구조 위에 올리면 성장 엔진이 되고 나쁜 구조 위에 올리면 파괴 엔진이 됩니다. 여기서 QLD와 TQQQ 선택 이야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해보겠습니다. QLD가 마음이 더 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락에서도 덜 흔들리고 버티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대로 TQQQ는 상승장에서 매력적이지만 하락장에서 흔들림이 큽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10년을 갈 수 있는 선택이 결국 돈을 만듭니다. 한 달짜리 용기는 계좌를 키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QLD, TQQQ는 배당으로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 부자가 되려면 이 상품들이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현금 흐름 부자라는 말의 핵심은 현금이 매달 들어와서 내 삶을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의 첫 번째 연료는 대부분 월급입니다. 월급이 나쁜 게 아닙니다. 월급은 여러분의 투자 엔진에 연료를 넣어주는 파이프입니다. 문제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새는 구조입니다. 그 새는 구멍을 먼저 막아야 QLD와 TQQQ가 복리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할 돈이 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차이가 너무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쌓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남는 돈이 바로 여러분의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이 커질수록 여러분은 시장 앞에서 강해집니다. 주가가 빠져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로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화려한 말 말고 통장에 남는 방식으로 갑니다. 첫째, 고정비를 종이에 적으십시오. 대출, 월세, 관리비, 보험, 통신비, 교육비, 구독 서비스, 자동이체 전부 적으십시오.
여러분이 매달 벌기 전에 이미 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게 서류상 부자에서 현금 흐름 부자로 갈 첫 단추입니다. 둘째, 투자금은 남는 돈에서만 나가게 만드십시오.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QLD, TQQQ를 매수하는 순간 여러분은 투자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불안을 사는 겁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삶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투자가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면 순서가 뒤집힌 겁니다. 셋째, 매달 자동으로 남는 구조를 하나 만드십시오. 월급이 들어오면 남기고 쓰는 게 아니라 쓰고 남기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이 구조를 반대로 돌리셔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투자금이 빠지고 그 다음 남은 돈으로 생활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불편합니다. 그 불편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넷째, 레버리지에는 특히 손대면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 급하게 써야 하는 돈, 가족 이벤트에 써야 하는 돈, 이 돈을 TQQQ에 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시장이 아니라 시간과 싸우게 됩니다. 시간과 싸우면 개인이 집니다. 시장은 시간을 버는 사람이 이깁니다. 다섯째, 하락을 견디는 게 아니라 하락을 사용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락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문제는 하락 자체가 아니라 하락이 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현금 흐름이 튼튼한 사람은 하락을 기회로 씁니다. 현금 흐름이 약한 사람은 하락을 공포로 먹습니다. 같은 차트를 보고도 다른 인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집을 가진 사람은 다 서류상 부자인가요? 아닙니다. 집을 가져도 현금 흐름이 튼튼하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집이든 주식이든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올인해서 내 삶의 숨통을 조이는 구조입니다. 숨통이 조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결국 가장 나쁜 타이밍에 결정합니다. 그게 진짜 위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QLD, TQQQ는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QLD, TQQQ는 분명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만 이 도구는 운전면허 없이 몰면 사고가 납니다. 운전면허가 뭐냐?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에게 레버리지는 성장의 가속 페달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에게 레버리지는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서류상 부자는 숫자로 부자이고 현금 흐름 부자는 시간으로 부자입니다. QLD, TQQQ는 숫자를 빨리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이기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이기게 해주는 건 여러분의 구조입니다. 남는 돈, 낮은 고정비, 규칙,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QLD든 TQQQ든 결국 여러분 편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이번 달 고정비를 전부 적고 딱 한 가지 자동이체를 줄이십시오. 그 한 가지가 만들어내는 작은 마진이 다음 달엔 투자금이 되고 그 다음 달엔 여러분의 선택지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지가 늘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현금 흐름 부자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QLD 중심으로 가는 분과 TQQQ 중심으로 가는 분이 하락장에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야 버틸 수 있는지 월급이 들어오는 사람 기준으로 아주 현실적인 매수 규칙을 더 촘촘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